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위니옹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홈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1명 결장.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벨기에 리그 단독 1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초반부터 좀 페이스가 좋은, 그리고 현재 좀 위니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챔스에서는 이제 호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많이 앞서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최근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좋은 그런 위니옹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2골을 실점하면서 이제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후반에 뉴캐슬이 이제 PK를 좀 받을 만한 걸 이제 못 받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스날도 전반에 이제 비슷한 일을 좀 겪었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뉴캐슬이 이제 선취골을 넣은 후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한 게 독이 되면서 결국 이제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채 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좀 아스날을 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나 좀 싶었지만, 결국 이제 그 경기에서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다시 좀 페이스가 많이 좀 가라앉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이제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페이스대로 템포 조절하면서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전진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이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효율적인 플레이로 이어지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뉴캐슬의 최근 원정 경기들처럼 이번 경기도 뭐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비교적 좀 위니옹의 좀 빌드업이 더 좋으면서 공격이 좀 간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위니옹이 고점의 경기력을 좀 보인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뉴캐슬이 원정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데 이어 이제 원정 경기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위니옹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위니옹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럼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 대 올림피아코스. 자,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마두에케, 제수스, 그리고 하베르츠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있는 그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를 기록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줄곧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6회 상대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다시 좀 좋은 그런 좀 페이스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배한 경기가 없고, 그러면서 현재 그리스 리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시즌 초반부터 이제 페이스가 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올림피아코스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빠다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빠다함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다만 뭐 올림피아코스가 뭐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최근 좀 챔스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비교적 약팀인 그런 팝보스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한 골도 못 넣은 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뭐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팝포스가 이제 전반전에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코스가 수적 우위를 좀 잘 살리지 못하며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좀 경기력을 좀 보였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아스날이 초반부터 이제 라인을 올려 적극적인 공세를 보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사카와 이제 에제를 좀 통해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좀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좀 사카와 이제 에제가 이제 양쪽 측면에서 이제 크랙 플레이를 좀 통해 이제 그런 좀 측면을 좀 휘저으면서 컵백을 좀 통해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만큼 확실히 좀 아스날이 전반적으로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카와 에제를 좀 잘 활용하면서 이제 좀 크랙 플레이를 좀 통해 이제 좀 측면을 좀 휘저으며 좀 컵백 위주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다른 뭐 그리스 리그 팀들에 비해 원정에서도 나름 좋은 성적을 내는 만큼 확실히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지금 뭐 아스날과의 큰 체급차를 좀 고려하면은 올림피아코스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이제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에서도 많이 밀리며 압박에도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진성 또한 이제 기존보다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확실히 좀 이제 최근 뭐 이제 챔스 경기에서 확포 상대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뭐 현재 좀 올림피아코스에 대한 그런 좀 챔스 경기력 또한 이제 기대치가 좀 낮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좀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빌바오. 자, 우선 돌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현재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페렌게르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현재 좀 빌바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연승 중으로 이제 기세 또한 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5경기 중 이제 4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도 많이 좀 견고한 편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도르트문트와 달리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무 다패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며 극심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경기에서 뭐 득점을 한 것도 이제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한 그 원정 지루나 상대로 좀 넣은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뭐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확실히 좀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뭐 더더욱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흐름도 많이 좀 상반되어 있는 상태다라고도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물론 그래도 이제 빌바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유효 슈팅을 잘 만들긴 하지만 문제는 그런 유효 슈팅이 효율적인 득점 기회로 잘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득점력이 지금 침체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빠진 후부터 빌바오의 측면 전개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측면 파기력도 많이 지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빌바오 상대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교적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이제 패턴도 다양한 그런 돌문이기 때문에 이런 돌문이 이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공수 방면 모두 이제 도르트문트가 우세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빌바오의 원정 약세 및 저조한 득점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도르트문트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돌분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피냐, 가비, 그리고 키퍼인 주안 가르시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퍼 중에서 이제 주안 가르시아와 테오 슈테켄 모두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슈체스니가 이제 선발 키퍼로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직전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이제 슈체스니가 이제 선발 키퍼로 좀 나서기도 했죠. 자, 그리고 원정팀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아이고, 피터팬님 10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현재 이제 덴벨레, 그리고 이제 흐비차 두 회, 그리고 마르키뉴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덴벨레, 흐비차 두 회, 이제 확실한 그런 좀 핵심 공격진들 3명이 전부 다 좀 빠진 그런 좀 팔이다 보니까 지금 포워드진에서의 좀 누수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좀 핵심 공격진들이 전부 다 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파리의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도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5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뭐 5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은 상태입니다. 자, 물론 지금 하피냐가 부상으로 인해 이제 빠진 거는 확실히 바르셀로나한테 좀 타격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야말이 직전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러 좀 돌아온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좀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마르세유 상대로 좀 패배 한번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후에 오세르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서 이제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수비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하는 그런 양팀이기 때문에 침투나 좀 역습을 좀 통한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바르셀로나의 뭐 흐름이 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키퍼진에서의 그런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이제 슈체스니가 이제 선발 키퍼로 나서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경기 감각이 확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후방에서의 좀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해둬야 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덴벨레, 흐비차 두 회까지 전부 다 빠진 그런 좀 파리다 보니까 이런 파리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솔직히 뭐 바르셀로나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좀 그러면서 확실히 좀 볼 배급이 좀 잘 된다고 해도 그런 좀 마무리, 안 그러면은 그런 이런 좀 측면이나 이런 거 좀 휘저을 만한 그런 좀 선수도 지금 많이 이제 없는 그런 좀 파리이기 때문에 이런 파리가 이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든다고 해도 그런 기회들을 잘 살리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의 기동성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어 이제 이전보다 스피디한 공격 전개를 구사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파리의 득점 기대값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주축 키퍼들이 지금 다 결장 중에도 불구하고 뭐 파리 상대로는 나름 좀 안정적으로 좀 잘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 파리의 좀 포워드진의 그런 좀 결장이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래도 뭐 파리의 중원이 지금 워낙 좀 막강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생각보다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만약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중원을 장악에 이제 성공을 좀 못한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런 공격이 막힐 우려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저는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가 물론 바르셀로나한테 더 유리한 매치업은 맞긴 하지만 약간 섣불리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뭐 파리가 지금 뭐 전력 누수가 좀 꽤 크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이제 우승팀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나름 뭐 이제 괜찮은 경기력을 좀 줄곧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강대강 매치업에서는 뭐 쉽게 뭐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거는 승패보다는 이제 햄무나 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뭐 바르셀로나가 솔직히 지금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거둘 거다라고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는 뭐 파리가 좀 잘 틀어 막아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네, 승패보다는 차라리 바르셀로나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햄무알 무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파리의 좀 득점 기대값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 뭐 그리고 바르셀로나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중원 장악에 많이 좀 이제 중원 장악을 좀 어려워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약간 경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3.5 기준으로 언더 보는 경기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유벤투스. 자, 우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그래도 이후 3연승을 거두며 다시 페이스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홈에서는 총 4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4경기 다 승리를 좀 하면서 지금 홈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아직까지 이제 패배가 없긴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이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확실히 이제 승리는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지금 확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양팀의 볼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초반부터 이제 주도권 사수를 좀 위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비아레알과 유벤투스 모두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템포 싸움 또한 어느 정도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려 봤네요. 자, 현재 뭐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3연승 중인 비아레알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전력은 유벤투스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지 않는 만큼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충분히 좀 실리적인 결과를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기대치도 지금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좀 패배가 없는 그저 유벤투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 뭐 현재 뭐 이제 유벤투스가 뭐 비아레알에 비해 이제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 뭐 솔직히 뭐 밀릴만한 부분이 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기대치는 유벤투스가 더 높다고도 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차라리 뭐 유벤투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비아레알의 홈 전승 행진을 이제 좀 끊을 가능성이 더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유벤투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은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챔스 경기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EFL 챔피언십 경기. 그래서 이제 노리치 시티 대 웨스트 브롬위치. 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포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비교적 지금 노리치의 그런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고, 그 컵 경기 포함 홈에서는 4연패 중으로 이제 홈에서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래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강세를 이제 보이는 팀인데, 이번 시즌은 이제 홈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홈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좀 승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의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까지는 홈에서 이제 큰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저 노리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 브롬위치 역시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레스터 시티 상대로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며 무승부를 좀 거둬 이제 다 이긴 경기를 이제 눈앞에서 이제 놓치고도 말았어요. 그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좀 놓치면서 아직까지도 좀 약간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노리치 시티의 공격 전개가 대체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유효 슈팅을 잘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수비 밸런스가 좋은 웨스트 브롬위치 상대로도 이제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좀 되게 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노리치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웨스트 브롬위치가 이제 보다 더 이제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가 있고, 현재 좀 노리치의 그런 중원에서 힘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되려 웨스트 브롬위치가 더 이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웨스트 브롬위치가 확실히 주도권을 좀 가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웨스트 브롬위치의 뭐 흐름도 이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홈에서 긴 연패 중이고 이제 경기력도 이전에 비해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노리치 상대로는 웨스트 브롬위치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웨스트 브롬위치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난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노리치의 일단은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웨스트 브롬위치도 지금 뭐 득점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럴 대 코번트리. 여기서 이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미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펠리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이제 홈에서 이제 와포드 상대로는 이제 좀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전력 누사 좀 컸음에도 좀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잘 좀 극복하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좀처럼 확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버밍엄 시티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코번트리가 원정이라고 해도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고,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주로 이제 코번트리의 빌드업 차단에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빌드업 차단에 좀 힘을 좀 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미러리 좀 볼 탈취를 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올라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더 이제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뭐 미러리 비교적 이제 강팀들 상대로는 매번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코번트리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한 달 전쯤에 두 팀이 카라바오컵에서 맞붙었을 때는 이제 미러리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둔 적이 좀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코번트리가 좀 미러를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미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미럴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쉽게 이제 좀 지는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굉장히 끈끈한 모습을 이제 이번 시즌에도 잘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럴이 뭐 그래도 홈에서는 좀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옥스퍼드. 자, 일단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이제 최근에 3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그 최하위권 팀인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며 이제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한테 이제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여전히 흐름이 좋은 그런 좀 퀸즈파크 레인저스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스터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둬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는 그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그런 좀 좋은 기세가 이제 한풀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뻔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굉장히 긴 부진을 겪고 있는 그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패배한 거는 옥스퍼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만약에 공격을 좀 정리한다고 하면은 주로 뭐 측면 정리나 여러 중거리를 좀 통해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 이제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플레이하다가 주로 좀 역습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뭐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팀을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옥스퍼드가 원정에서 브리스톨 시티를 좀 꺾으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옥스퍼드 경기력은 대체로 안 좋은 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이제 불안정성은 이제 여전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뭐 경기력 및 공수 밸런스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그래도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홈 연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마다 이제 전부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이겼을 만큼 확실히 좀 상성 면에서도 옥스퍼드 상대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였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좀 잡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카라바오 대 이제 코펜하겐 경기. 자, 요거는 저는 이제 카라바오 프랜승, 어느 번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 대 이제 아인토벤. 네, 요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승쪽 보는 경기. 네, 이것도 어느 번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대 이제 맨시티. 네, 일단은 이제 모나코가 지금 미드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맨시티가 이제 다시 이제 좀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맨시티가 더 이제 유리한 매치업은 맞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원정 좀 맨시티가 원정 맨시티에서 좀 불안성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홈에서는 그래도 모나코가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뭐 맨시티가 이길 수는 있지만 대승까지 약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뭐 애매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거는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1엔드 기준 햄무 쪽 보는 경기,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